혹시 여러분은 사랑하는 손주가 할머니, 냄새나서 안아주기 싫어 라고 말한 적 있으신가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자존심까지 무너지는 느낌. 오늘 이 영상은 그런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올해 68세인 박순자 어르신은 손주의 그런 말에 충격을 받아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매일 씻는데 왜 냄새가 나는 거죠? 진료를 맡은 노인병 전문 유유진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에겐 본인도 모르게 풍기는 노인 냄새가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은 못 느끼지만 주변 사람들은 강하게 느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냄새의 정체는 뭘까요? 왜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이 냄새 없앨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예, 분명히 가능합니다. 값비싼 향수나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어디를 어떻게 씻느냐가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간단한 습관만 지켜도 여러분은 손주에게 다시 따뜻한 포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은 노후의 삶을 바꿔줄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 채널에서는 이렇게 나이 들수록 꼭 알아야 할 건강과 위생의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여러분과 가족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노인 냄새의 진짜 원인과 99%가 놓치고 있는 씻어야 할 그곳을 함께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땀도 잘 안 나고 매일 씻는데 왜 냄새가 날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유는 바로 땀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땀은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에 약 1리터 이상의 땀을 흘리지만 나이가 들수록 땀샘 기능이 저하되어 땀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몸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가 땀으로 배출되지 않고 피부에 남아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세균은 그 노폐물을 분해하면서 특유의 냄새를 만들어내게 되죠. 다시 말해, 땀이 줄어들면 오히려 냄새는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땀이 안 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피지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지선의 분비량뿐 아니라 그 성분도 바뀝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노네날이라는 산화지방산이 피지에 포함되기 시작합니다. 이 물질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70대 이상이 되면 농도가 매우 높아지며 바로 그 특유의 노인 냄새를 유발하는 주범으로 작용합니다. 이후 노네날은 산소와 반응하면서 불쾌한 냄새를 만들어내며 일반적인 세정제나 향수로는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이 물질은 특히 피지선이 많은 등 겨드랑이, 가슴, 허벅지 안쪽 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옷이나 침구류에 남아 오래 지속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침 분비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샘의 기능도 저하되어 입안이 자주 마르게 됩니다. 실제로 60세 이상이 되면 침 분비량이 3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침은 입안의 세균을 제거하고 산도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침이 부족해지면 입안이 건조해지고 세균 번식이 쉬워지며 이는 곧 구취, 즉 입냄새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어르신들 중에는 틀니를 사용하거나 치주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도 많아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입냄새가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요즘 손주와 이야기할 때 거리를 두고 말하게 된다고 하셨을 정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입냄새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의 체취가 심해지는 원인은 단순히 씻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몸속의 생리적 변화, 특히
노폐물 배출 시스템의 기능 저하가 원인입니다. 땀샘의 기능이 약해지고 피지의 구성 성분이 변화하며 침샘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입안이 건조해지는 이 세 가지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특유의 채취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본인이 그 냄새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더 키우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 냄새를 분명히 느끼며 말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정확한 이해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위생관리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샴푸나 비누로는 같은 노폐물 성분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세정 방법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도 모르게 특유의 채취로 인해 상처를 받곤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향수나 방향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좋은 냄새로 덮으려고 하는 시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더 강한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취의 근본 원인은 해결되지 않은 채 인공적인 향이 더해져 오히려 냄새가 더 짙고 복잡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냉장고 안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를 방향제로 덮는다고 해서 음식이 신선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채취 또한 원인을 정확히 제거하지 않으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후각이 무뎌져 스스로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분명하게 인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가까운 가족, 손주들과의 교감이 멀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하나의 흔한 실수는 나는 매일 씻으니까 괜찮아 라는 착각입니다. 물론 매일 샤워하는 습관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어디를 어떻게 씻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얼굴, 팔, 다리 등 눈에 잘 보이는 부위는 열심히 씻으면서도 실제로 냄새가 많이 발생하는 숨겨진 부위는 대충 넘어가거나 아예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겨드랑이, 목 뒤, 귀 뒤, 배꼽, 가슴 아래, 사타구니, 무릎 뒤, 발가락 사이 등은 땀이 쉽게 차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곳입니다. 특히 이러한 부위는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이 줄어들면서 주름이 생기고 통풍이 어려워져 냄새가 더 쉽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러한 부분은 손이 잘 닿지 않거나 민감하다는 이유로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땀이 많이 나는 것 외에도 땀이 마르지 않고 피부에 머무르면서 노폐물과 함께 산화되어 냄새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이럴수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물로 헹구는 것이 아니라 순한 비누나 천연 세정제를 사용하여 부드럽게 닦아내고 샤워 후에는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기 채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아주 기본적이고 단순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단 3가지 변화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몸속에서부터 건강이 달라지고 채취 문제 역시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마시는 중요성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느끼지 않기 때문에 수분 섭취가 줄어들기 쉽고 그로 인해 몸속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축적되며 이것이 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와 식사 사이사이에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셔주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간과 신장의 해독작용도 활발해져 체내 독소를 자연스럽게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6, 8잔 정도의 따뜻한 물을 목표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햇볕 아래에서 가볍게 걷기입니다. 하루에 20분 정도만이라도
햇볕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시간대에 산책을 해보세요. 아침 9시에서 11시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때의 햇빛은 강하지 않으면서도 비타민 D를 합성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무엇보다도 약간의 땀을 흘리게 해줍니다. 이 가벼운 땀은 우리 몸의 천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피부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햇빛에는 살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땀이 배출되면서 자연스럽게 피부 위에 세균도 줄어들고 냄새를 유발하는 원인들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걷기는 관절과 근육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올바른 목욕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너무 자주 혹은 너무 뜨거운 물로 씻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데 이는 오히려 피부의 보호막을 손상시키고 건조함을 유발하여 세균 증식에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한 번 38, 40도의 미지근한 물로 짧고 효과적인 샤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온도는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땀과 피지, 노폐물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이상적인 온도입니다. 이때 비누나 바디워시는 향이 강한 화학 제품보다는 천연 성분의 순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피부 균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목욕 후에는 수건으로 전신을 꼼꼼히 말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겨드랑이, 발가락 사이, 사타구니, 목 뒷부분처럼 습기가 잘 차는 부위는 세균 번식이 쉬운 곳이므로 완전히 건조시키고 필요시 파우더나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냄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매일 충분한 따뜻한 물 마시기, 햇볕 아래 걷기, 올바른 방법으로 목욕하기. 이 세 가지는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한 변화입니다. 노화로 인해 몸의 대사 기능이 느려지더라도 이렇게 작고 꾸준한 실천이 쌓이면 몸속부터 맑아지고 외적인 냄새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무엇보다도 약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습관이야말로 노후 건강의 핵심입니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를 삶에 적용해 보세요.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올 것입니다. 노인의 특유의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진짜 이유는 단지 자주 씻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매일 샤워를 해도 냄새가 나는 이유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새 곳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노인 냄새의 핵심 원인 부위를 어떻게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부위를 매일 5분만 신경 써도 채취 문제는 놀라울 만큼 개선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피부 접히는 부위입니다. 목, 겨드랑이, 가슴 밑, 사타구니, 엉덩이 사이 등은 피부가 접히고 통풍이 잘 되지 않아 땀이 차고 습기가 오래 머무는 곳입니다. 이런 환경은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에 최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지 분비가 줄고 피부 재생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위가 염증이나 냄새의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이 부위는 샤워할 때 반드시 손이나 부드러운 수건으로 꼼꼼하게 문질러 세척해 주세요. 세안제나 바디워시도 인공 향료가 강한 것보다는 순한 성분의 천연 제품이 좋습니다. 그리고 샤워 후에는 반드시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오히려 더 심한 냄새와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털이 있는 부위입니다. 두피, 겨드랑이, 가슴 등에 털이 많은 경우 땀과 피지, 먼지 등이 쉽게 엉겨붙어 냄새가 생깁니다. 특히 두피는 하루가 지나면 피지가 분비되어 쾌쾌한 냄새가 발생할 수 있고 겨드랑이는 땀샘이 집중되어 있어 살균을 동반한 청결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 부위는 샴푸나 비누로 충분히 거품을 내어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겨드랑이는 채취의 주요 원인이므로 반드시 하루 한 번 이상 세척해주고 필요하다면 천연 더드란트를 사용해 땀 냄새를 예방하세요. 세 번째는 땀이 많이 나는 부위입니다.
발, 손바닥 등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땀이 많이 나는 부위입니다. 특히 발은 양말과 신발 속에서 하루 종일 갇혀 있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지 않아 땀이 고이고 냄새가 쉽게 납니다. 이런 부위는 하루에 한 번씩 따뜻한 물에 담가 씻은 후 완전히 말리고 통기성이 좋은 면 양말을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땀이 많은 분은 신발을 하루 이상 신지 말고 번갈아가며 사용하세요. 또한 발가락 사이도 꼼꼼히 말려줘야 무좀이나 세균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은 혼자 씻기 어려운 부위이지만 긴 손잡이 브러쉬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 정기적으로 세척해 주세요. 이처럼 우리가 놓치기 쉬운 세 가지 부위, 피부 접히는 곳, 털이 있는 곳, 땀이 많은 곳을 매일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특유의 채취 문제는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냄새는 단지 청결의 문제를 넘어서 타인과의 관계, 자존감, 심리적인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부터라도 이 세 가지 부위를 의식적으로 신경 써보세요. 매일 단 5분의 관리로 나 자신은 물론 가족과 주변 사람들도 더 상쾌하고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는 단순한 청결 문제만이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기능이 변화하면서 예전과는 다른 채취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이 채취를 눈에 띄게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항산화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활성산소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이는 채취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은 체내 독소를 줄여주고 냄새의 원인을 안에서부터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마늘, 토마토, 사과, 고구마, 현미 등이 있습니다. 특히 마늘은 살균과 항균 작용을 하여 장내 유해균을 줄여주며 토마토와 사과는 신선한 향과 함께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줍니다. 둘째로, 매일 신선한 야채나 과일로 만든 주스를 한 컵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샐러리, 당근, 비트, 브로콜리 같은 채소는 해독작용이 뛰어나고 장 기능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몸에서 나는 냄새도 줄어들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설탕을 넣지 않고 천연 재료로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로, 구강 위생 관리도 채취 관리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입 냄새는 자신은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타인에게는 큰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루 2번 이상 칫솔질을 철저히 하고 반드시 혀 클리너를 이용해 혀 표면도 청소해 주세요. 혀에는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쉽게 쌓이며 이로 인해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고 필요시 치석 제거와 스케일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커피와 술은 가능한 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과 술은 모두 몸을 탈수시키고 땀샘을 자극하여 채취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특히 술을 마신 후 다음 날에는 특유의 알코올 분해 냄새가 몸에서 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음주 후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셔 체내 대사를 도와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로는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고령자분들 중에는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변비가 채취의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대장이 정체되면 장내가스와 독소가 증가하고 이들이 몸 전체로 순환되면서 악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미, 보리, 귀리 같은 통곡류와 채소, 과일, 해조류 등을 골고루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매일 일정량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배변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 건강이 개선되어 채취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식생활과 일상 습관은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노후에도 상쾌하고 건강한 향기를 유지하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변화는 작지만 그 효과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 하나가 내일의 더 건강한 나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입는 옷과 생활 공간이 청결하지 않다면 효과는 반감됩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피지와 각질이 의류와 침구류에 남아 냄새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옷과 생활 공간의 위생 관리는 필수입니다. 먼저, 속옷은 매일 갈아입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면으로 된 속옷을 착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면 소재는 땀을 잘 흡수하고 통풍이 잘 되며 피부 자극도 적기 때문입니다. 합성 섬유 속옷은 땀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피부를 눅눅하게 만들어 세균 번식과 냄새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평생 같은 옷을 며칠씩 입는 습관이 있던 72세 김영수 어르신은 하루 한 번씩 속옷을 갈아입는 것만으로도 냄새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알지 못한 특유의 쾌쾌한 노인냄. 둘째, 침구류는 일주일에 한 번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평균 7퇴 8시간을 침대에서 보내며 그동안 피부에서 나온 땀, 피지, 각질이 베개와 이불에 흡착됩니다. 이것이 쌓이면 냄새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세균과 진드기의 번식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베개 커버는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유분이 많아 더 자주 교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5세 이영숙 할머니는 이불을 한 달에 한 번 빨던 습관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바꾼 뒤 방 안냄새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99%가 알지 못한 특유의 쾌쾌한 노인냄. 셋째, 신발과 양말도 중요합니다. 발냄새는 주로 신발과 양말에 배어 있어 전체적인 채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양말은 하루에 한 번 반드시 갈아 신어야 하며 땀 흡수가 잘 되는 면양말을 추천합니다. 신발은 한 켤레만 계속 신지 말고 2과세 3켤레를 번갈아 신어 말릴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발 안에는 베이킹소다를 뿌려두면 냄새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박용호 어르신은 이 방법을 통해 손주들이 방에 들어와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99%가 알지 못한 특유의 쾌쾌한 노인 냄. 넷째, 황희는 생각보다 더 중요합니다.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노년기에는 공기가 정체되면서 냄새가 실내에 배어들기 쉽습니다. 따라서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에 10분씩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주방, 화장실, 침실은 냄새가 쉽게 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 자주 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문을 여는 것이 추워서 귀찮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실내 공기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80세 최영수 어르신은 황희만으로도 가족이 방에 들어와 창문부터 열던 습관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99%가 알지 못한 특유의 쾌쾌한 노인 냄. 다섯째, 세탁할 때는 햇볕에 말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햇빛은 자연 살균 효과가 있어 세균과 곰팡이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날씨가 흐려 햇볕이 없을 경우 옷과 이불을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젖은 상태에서 입거나 덮게 되면 습기 때문에 곰팡이와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베개와 이불은 최소 2년에 한 번은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침구류에는 보이지 않는 세균과 진드기가 살고 있으며 아무리 세탁을 해도 그 영향력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냄새가 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의 냄새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그리고 저의 오랜 임상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노후의 채취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땀샘의 변화, 피지선의 활성, 침 분비 감소 등 신체적인 변화와 잘못된 생활 습관이
그 원인일 뿐입니다. 즉, 정확한 지식과 꾸준한 관리만 있으면 누구나 냄새 없는 건강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몸을 깨끗이 씻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평소에 잘 씻지 않는 접히는 부위, 털이 많은 부위, 땀이 많이 나는 부위를 중심으로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 항산화 식품 섭취, 입냄새 관리를 포함한 생활 습관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환기가 잘 되는 깨끗한 생활 환경은 마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잠들기 전 물 한 잔 마시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며 겨드랑이와 사타구니를 꼼꼼히 씻고 발가락 사이를 말리는 것, 식사 후 채소 주스를 한 잔 마시고 햇볕 아래 10분 산책을 하는 것. 이처럼 단순하고 쉬운 실천이지만 꾸준히 이어진다면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몸에서 나는 냄새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거리도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할머니 냄새 나서 싫어 라고 피하던 손자들이 다시 와락 안기고 가족과 가까이 앉아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당당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고 깨끗하고 향기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삶의 향기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채널 건강한 노후,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또 다른 어르신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건강하고 향기로운 하루 되세요.